여러분, 미사일 하나에 얼마가 들까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쏜 탄도미사일 한 발, 가격이 약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억 원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그 미사일 하나를 요격하는데 쓰이는 Arrow 3 요격 미사일은 한 발에 약 350만 달러, 약 47억 원이 들어요. 공격하는 쪽보다 막는 쪽이 더 비쌉니다. 2024년 4월 단 하룻밤,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을 무려 300발 이상 발사했습니다. 그날 하루 방어에만 들어간 돈이 최소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돈을 누가 대는지 아십니까? 미국 납세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은 대체 어디서 시작됐고 왜 우리는 이 싸움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걸까요? 오늘은 미국, 이스라엘, 이란의 충돌을 경제와 지정학의 눈으로 완전히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부터 짚고 갑시다. 이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게 아닙니다. 오래된 뿌리가 있어요.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해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어요.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리고 호메이니 최고 지도자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란은 이스라엘을 시온주의 정권이라 부르며 공개적으로 국가 소멸을 선언합니다. 45년 된 원한이에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직접 충돌하지 않았던 이유 혹시 아십니까? 핵 억지력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억지력이란 쉽게 말해 내가 너를 공격하면 나도 못 살아남는다는 걸 서로 아는 상태를 말해요. 전쟁을 하면 둘 다 손해이기 때문에 오히려 평화가 유지되는 역설적 구조입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 인정은 안 하지만요. 이른바 모호성 정책이에요. 이란은 핵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도발을 못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건 2015년 이란 핵합의, 이른바 JCPOA 이후부터입니다. JCPOA란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란이 핵 개발을 제한하는 대신 국제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협정이에요. 오바마 행정부 때 체결됐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최소 10년에서 15년 늦춘다는 게 당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해버렸어요. 그 이후부터 이란은 우라늄 농축도를 60% 이상까지 올립니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수준이 90%이니까 사실상 턱 밑까지 온 겁니다. 미국 원자력 학자협회는 2024년 기준 이란이 핵무기 보유 결정을 내리면 약 1, 2주 안에 첫 번째 장치를 완성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 2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란이 핵을 갖는 순간 이스라엘이 가진 억지력 자체가 무너지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공포. 그 공포가 이 모든 충돌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은 이 구도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저항의 축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항의 축. 이란이 스스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란이 직접 싸우는 대신 중동 전역에 무장 세력을 심어놓고 대리전을 벌이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란은 본사이고 하마스 가자, 헤즈볼라 레바논, 후티 예멘, 이라크 민병대는 전부 지점 같은 거예요. 대리전이란 자기 나라 병사가 직접 싸우지 않고 다른 집단을 내세워 싸우는 전쟁을 말합니다. 비용은 낮추고 목표는 달성하는 냉혹한 지정학 계산이에요. 실제로 이란이 헤즈볼라에 매년 지원하는 금액은 약 7억 달러, 약 9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국무부 자료 기준이에요. 하마스에는 연간 약 1억 달러, 약 1,3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후티 반군에 대해서는 예멘 내전 기간 동안 수억 달러의 무기와 자금이 유입됐다고 유엔 패널이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전략은 이겁니다. 직접 나서지 않는다. 대신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조인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이 일어났습니다. 무장대원 약 3,000명이 이스라엘 남부 국경을 넘어 1,200명을 살해하고 250명 이상을 납치합니다. 이스라엘 현대사 최악의 민간인 피해였어요. 이스라엘은 즉시 가자지구 전면 반격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란의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가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까지 압박하기 시작했거든요. 2024년 9월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스네브를 대대적으로 암살합니다. 레바논 베이룻 폭격으로 헤즈볼라 사무총장 나스랄라가 사망했고 연이어 상위 지휘관 수십 명이 제거됩니다. 이란은 분노했어요. 그리고 2024년 4월과 10월 처음으로 이란 본토에서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합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45년간 이어온 그림자 전쟁이 드디어 빗속으로 나온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이 공격, 이란은 왜 했을까요? 단순한 보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훨씬 정교한 경제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란의 경제 상황을 봐야 합니다. 이걸 알면 이란이 왜 지금 이 행동을 하는지 온전히 이해가 되거든요. 이란의 현재 인플레이션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2024년 기준 공식 발표치가 약 40%입니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3%대인데 40%라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만에 라면 한 봉지가 1,000원에서 1,400원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입니다. 경제 제재란 특정 나라를 국제금융망에서 차단하거나 무역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이란은 2012년부터 국제금융망인 스위프트에서 사실상 퇴출됐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란은 자국 석유를 팔아도 달러로 돈을 받는 정상적인 경로가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부 국가들을 통한 우회 거래로만 생존하고 있어요. 이란의 1인당 GDP는 2024년 기준 약 4,300달러 수준입니다. 2012년 제재 강화 이전에는 약 7,200달러였거든요. 10년 사이에 국민 생활 수준이 40% 이상 떨어진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포로 시장 효과라고도 불러요. 포로 시장이란 소비자가 다른 선택지 없이 한쪽에 종속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란 국민은 제재 속에서 자국 정부의 경제 실패를 고스란히 감당하는 포로가 된 셈입니다. 2019년 이란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어요. 2022년에는 마흐사 아미니 히잡 시위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란 정권 입장에서는 국내 불만을 외부적에게 돌릴 필요가 생겼어요. 전쟁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스라엘과 미국이 우리를 압박한다는 서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진짜 전쟁은 이란이 감당할 수 없어요. 이란의 연간 국방 예산은 약 1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약 100억 달러 수준입니다. 미국이 국방 예산이 2024년 기준 약 8,580억 달러, 이스라엘이 약 280억 달러예요. 이란은 이 두 나라를 합친 것에 1% 수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란의 전략이 뭐였냐면 미사일 쇼였어요. 체면을 세울 만큼 공격하되 실제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을 수준의 도발. 이것을 국제 정치학에서 강압 외교라고 합니다. 강압 외교란 실제로 싸우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겠다는 위협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 계산이 2025년 들어 완전히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미국이 직접 나섰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볼 거예요. 2024년 4월 13일 밤부터 14일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쏜 것들을 숫자로 정리해 드릴게요. 드론 170여 기, 순항미사일 30여 발, 탄도미사일 120여 발, 총 약 320발이 날아왔습니다. 이걸 막는데 얼마가 들었을까요? 단계별로 쪼개보겠습니다. 이란이 쏜 공격 비용, 이란 측 샤헤드 136 드론 170기 곱하기 대당 약 2만 달러, 은 약 340만 달러, 순항미사일 30발 곱하기 대당 약 100만 달러, 은 약 3천만 달러, 탄도미사일 120발 곱하기 대당 약 200만 달러, 은 약 2억 4천만 달러, 이란의 총 공격 비용 약 2억 7,340만 달러, 약 3,700억 원, 이스라엘, 미국의 방어 비용,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 드론 및 단거리 요격, 약 100발 사용 곱하기 대당 4만에서 5만 달러, 은 약 450만에서 500만 달러, 데이비드 실링 요격 미사일 약 30발 곱하기 대당 100만 달러, 은 약 3천만 달러,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미국 자산 포함 약 40발 곱하기 대당 약 400만 달러, 은 약 1억 6천만 달러, 에로 3 요격 미사일 탄도 미사일 요격
약 30발 곱하기 대당 약 350만 달러, 은 약 1억 500만 달러. 미 해군 이지삼 요격 미사일 지원, 약 6천만 달러 추산. 방어총 비용 약 9억 7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 이란이 3,700억 원을 써서 공격했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1조 3천억 원을 써서 막았습니다. 공격 비용의 약 3.5배를 방어에 쏟은 거예요. 결국 300발짜리 공격 하나를 막는데 우리 돈으로 1조 원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 방어 비용의 상당 부분 미국 납세자가 됐습니다. 미국은 2024년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으로 약 180억 달러, 약 24조 원을 추가 승인했어요. 미국 의회 자료 기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란은 적은 돈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엄청난 비용을 쓰게 만드는 게 전략이에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비대칭 전쟁의 비용 구조라고 합니다. 비대칭 전쟁이란 전력 차이가 큰 두 집단이 싸울 때 약자가 강자에게 불균형한 비용을 치르게 만드는 전술을 쓰는 전쟁을 말해요. 그런데 이 구조에 2025년 드디어 균열이 생겼습니다. 미국이 직접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비교입니다. 해외 사례 1994년 요르단 이스라엘 평화협정.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과 다 적이었을 것 같죠? 그런데 요르단은 1994년에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이후 요르단은 이스라엘에서 연간 약 5억 달러어치 물을 공급받고 관광 수입도 크게 늘었습니다. 2024년 4월 이란 미사일 공격 때 요르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르단 공군이 자국 영공을 지나는 이란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막은 건 이스라엘만이 아니었어요. 이라크와 인접한 요르단이 직접 나선 겁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건 하나예요. 경제적 이해관계가 지정학적 적대감을 이깁니다.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평화 유지가 자국 경제의 이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란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 섰어요. 반면 이란과 오랫동안 같은 시아파 세력으로 묶여왔던 이라크 내 민병대는 이란 드론 중계기지로 활용됐습니다. 같은 중동인데 경제 구조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이번에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전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방산 기업들이에요. 미국의 대표 방산 기업 Lasion Technologies, Patriot 미사일 시스템 주 생산업체입니다. 2024년 이 회사 주가는 1년 사이 약 17% 올랐어요. 이스라엘이 레바논, 가자, 이란 대응에 미사일을 쏟아부을수록 레이션의 수주 잔고는 늘어납니다. 락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 미 의회가 승인한 이스라엘 추가 지원 180억 달러 중 상당액은 결국 미국 방산업체에게 돌아갑니다. 미국 납세자가 낸 세금으로 미국 방산기업이 돈을 버는 구조예요. 이건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 시민들은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반면 특정 산업군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더 많이 법니다. 경제학에서 이런 구조를 군산복합체라고 부릅니다. 군산복합체란 군사력과 방위산업체, 정치권이 서로 이해관계로 얽혀 군비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말해요. 1961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 연설에서 직접 경고했던 개념입니다. 6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구조는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2025년 미국의 직접 개입이 판도를 어떻게 바꿨는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미국이 직접 나섰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폭격했습니다. 포르투, 나탄즈, 이스파한.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미국이 이란을 직접 타격한 건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 결정을 내렸을까요? 4가지 이유가 겹쳤습니다. 첫째,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IAEA, 즉 국제원자력 기구에 따르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60%까지 완료했고 무기 등급인 90% 달성까지 기술적 장벽만 남은 상태였어요. 둘째,
이스라엘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미국에 이란 핵시설 타격을 요청해왔어요.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 우선 입장을 고수했지만 트럼프 얘기는 달랐습니다. 셋째, 중동 내 친미 아랍 국가들의 묵인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요르단은 공식적으로는 반대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군 작전을 위한 공역 통과를 허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도 이란의 핵 보유를 두려워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경제학 개념이 나옵니다. 최소 저항선이에요. 최소 저항선이란 여러 선택지 중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경로를 말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계산해보면 이란이 핵을 보유했을 때 감당해야 할 비용은 지금 타격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란 핵 보유 시 예상 시나리오를 보면 중동 긴장 극단화로 유가 $100 이상 유지, 미국 GDP 0.5에서 1.0% 손실, 이스라엘과의 직접 전면전 위험 상시와 핵 도미노, 사우디, 터키 핵 개발 유발 가능성. 이게 다 발생하면 수십조 달러 비용이 생겨요. 지금 몇 발 폭격으로 막을 수 있다면 이게 미국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상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핵시설 타격 이후 이란의 리알 화폐 가치는 단 2주 만에 약 30% 추가 폭락했어요. 이미 40%대 인플레이션인 상황에서 화폐까지 무너지니 이란 일반 시민들의 분노는 정권보다 경제 시스템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지금 딜레마에 빠졌어요. 전면 보복을 하면 미국의 추가 타격을 받고 경제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국내에서 체면을 잃고 정권 기반이 흔들립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불리한 게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전쟁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미래 전망 3가지. 첫째, 이란 핵협상 재개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의 직접 타격으로 이란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2025년 하반기 오만과 카타르를 중재자로 한 이란 비밀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핵 포기 조건으로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합의가 된다면 이란 경제 개방으로 석유 공급이 늘고 유가가 내려가며 세계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란 내부 정치 변화 시나리오입니다. 2024년 이란 대선에서 개혁파 마수드 페제시키안이 당선됐습니다. 이는 이란 국민이 변화를 원한다는 신호예요. 다만 실질적 권한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에게 있기 때문에 단기적 변화는 제한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란 정권 자체의 성격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셋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 재논입니다. 가자. 전쟁의 근본적 해법 없이는 이 지역의 안정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미국과 아랍 국가들이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에요. 두 국가 해법이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국가로 존재하는 1993년 오슬로 협정의 원래 목표입니다. 이게 실현되면 하마스의 명분도 이란의 대리전 근거도 상당 부분 약해집니다. 구조적 해결책 2가지. 첫 번째 해결책은 경제 제재의 스마트한 활용입니다. 현재 이란 제재는 이란 정권보다 이란 국민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요. 정밀 제재, 즉 지도층 개인과 핵 프로그램에 집중하되 의약품과 식량은 예외로 하는 선택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이런 방식이 오히려 이란 국민의 변화 요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해결책은 중동 지역 경제 통합 확대입니다. 아브람 협정, 즉 2020년 이스라엘과 UAE, 바레인, 수단, 모로코 간의 정상화 협정은 경제적 이해관계로 갈등을 줄이는데 실제로 효과를 보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중동 지역의 안보 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경제적 연결고리가 전쟁의 비용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억제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신다면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약 20%,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석유의 약 70%가 막힙니다. 중동발 전쟁은 우리 기름값, 물가, 심지어 일자리에 직접 영향을 줘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만약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모든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이란 경제 재건을 지원한다면 여러분은 그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핵 포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란의 저항의 축 지원 중단까지 요구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전쟁이 한반도에 주는 군사 외교적 함의를 분석해 드릴게요. 북한이 이란에 무기를 팔고 러시아가 그 비용을 대는 구조. 이 삼각 연결고리가 우리 안보에 어떤 의미인지 직접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The Dire였습니다.